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자 예약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검진 문진표 발송과 검진 연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드디어 종이 검진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그 모바일 기기로 검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활용해서 환자가 집에서 직접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검진 문진을 직접 입력을 해서 검진 당일날 병원에서 검진 문진표 입력한 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페이퍼리스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기능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시작은 환자 예약 기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2, 3편을 통해서 이 기능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목에서도 있지만 환자 예약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모바일 문진표 문자 발송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을 하고 발송하기까지 이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환자가 작성하는 PC나 태블릿 또는 휴대폰에서 모바일 문진표 작성하는 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환자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내에서 직원이나 또는 의료진이 직접 문진표를 태블릿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모바일로 작성된 문진표를 이지스 검진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또는 수정을 하고 검진에서 어떻게 연동하는지, 이렇게 해서 1, 2, 3, 3편으로 나누어서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SMS 예약 문자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고, 실제로 사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을 경영을 하면서 결국은 이 SMS는 어느 업종이나 우리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진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수검자인데 전화가 올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전화를 걸 거예요. 내가 검진이 내일 모레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묻는 거죠. 제가 검진이 예약되어 있는 거 맞나요? 또 언제 가야 되죠? 때로는 문진표를 줬는데 이 문진표를 잃어버린 거죠. 문진표 주신 거 잃어버렸는데 병원 다시 가야 되나요? 제가 문진을 어떻게 작성하나, 이런 문제에 전화로 직접 상담에 부딪힌 예가 많을 겁니다. 이외에도 검진 예약된 환자로서 검진 전에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 검진 환자에 대한 검진 전까지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지 못한 그런 그 측면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검진 예약 문자만 미리 보냈더라면 이런 단순한 질문도 좀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또 병원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검진 예약도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외래 환자도 있는데 검진 환자면 어떻게 별도로 원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표 좀 어떻게 환자들이 미리 작성을 할 수 없을까, SMS를 활용해서, 이런 고민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자차트에서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검진 문진표 중심의 검진 프로세스가 좀 약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검진을 예약을 하고 이제 문진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이로 된 문진표를 환자한테 미리 드렸죠. 직접 환자한테 주고 집에서 작성을 해와라, 미처 작성해오지 못한 병원에서 작성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종이 문진표를 작성해 와서 병원에서 검진 당일날 이제 작성을 확인하고, 이걸 또 그 직원이나 또는 의사가 직접 문진표 결과를 검진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죠. 그래서 결과 입력 및 판정, 그리고 통보 및 청구를 해왔을 겁니다. 문진표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자가 미처 입력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문진표 입력 과정 중에서 실제 환자의 정보가 많이 틀릴 그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우리가 이제까지 문진표를 처리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바일 검진 문진표를 도입하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검진을 예약하면 바로 이 모바일 문진에 관련된 그 링크를 SMS로 환자한테 바로 검진 하루나 이틀 전에 보냅니다. 집에서 일단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입력해 오겠죠.
혹은 이제 검진 당일날 병원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입력을 해서 검진 직전까지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 태블릿이나 환자의 휴대폰으로 입력된 문진 결과를 확인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문진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동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문진표 입력 과정이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입력이 아니라 문진표 연동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진표를 입력하는 과정들이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입력 및 판정하고 통보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의 부분 기존의 프로세스와 신규 검진 프로세스의 변화로 생기는 이득은 우선 그 문진 자료 전산 입력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모바일 방식으로 환자가 직접 입력한 문진 결과를 연계하기 때문에 검진 대기 시간이 줄고 결과 입력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가장 큰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종이 인쇄와 출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암 문진표하고 일반 건강검진 문진표가 한 장씩 있을 때 두 장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 생애검진이나 어떤 인지나 부가적인 검진 용지가 붙을 때는 많게는 8장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진 입력과 수정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링크에 따라서 PC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종이 결과를 지우고 뭐 이런 에러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그 전산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진 결과를 수기 입력을 할 때 생기는 사람에 따른 에러가 있겠죠. 손으로 입력하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암검진이나 일반검진 문진표에서 이런 에러가 부지기수할 겁니다. 하지만 뭐 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직접 입력한 문진표 내용이 100% 맞다면 적어도 2차적으로 다시 입력해서 생기는 이런 휴먼 에러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일한 문진 입력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거를 종이로 하게 되면 1년 전에 문진표, 2년 전에 문진표를 찾는 게 아니니까 환자도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문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다면 2020년도에 문진할 때는 작년 문진 결과를 띄우고 거기서 바뀐 내용만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진 결과와 올해의 문진 결과가 상당히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환자도 작년에 내가 문진한 걸 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또 해마다 바뀌어야 될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문진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자가 종이로 쓰는 건 아무래도 좀 올드해 보여요. 이제는 IT 기반의 건강검진 문진 체계를 병원에 도입함으로써 의원급도 검진 전문 병원처럼 스마트한 병원 이미지를 갖출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도입하는 게 좋기만 하느냐, 단점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적어도 병원에 태블릿 정도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 구입 비용이 아마 가장 큰 장애 요소일 거고, 또 이렇게 검진 프로세스를 바꾸면서 검진 전에 검진 환자한테 예약 문자를 잘 보내줘야 되는 거, 또 그 문진표를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잘 작성하도록 직원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적응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때는 약간의 저항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일시적인 경제적 손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장기적으로 끌어나갈 때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는 인력의 감소 효과, 또 시간적인 세이브 효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높다라는 거, 요건 아마 다이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1, 2, 3 세션에서 다 보여줄 프로세스지만 먼저 그 소개를 하자면 검진 예약자가 있을 거고 검진 미예약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검진 예약자 처리 과정 위주로 이 스텝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검진 예약자에 대해서 기존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모바일 문진 링크를 문자를 전송을 하면 환자는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링크된 문진표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PC나 또는 태블릿 또는 모바일 폰에서 이렇게 문진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각각 검진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병원에 왔을 때는 모바일 문진 입력 자체를 태블릿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PC로도 직접 문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문진표를 출력할 수 있고 연동할 수가 있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도입하는 환자 서명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굳이 출력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진 미예약자, 즉 당일 검진 환자는 바로 내원했을 때 원내에 아마 태블릿을 이용해서 문진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안내될 거고, 필요시에는 직접 당일 메시지로 SMS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모바일 문진 입력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 이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자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시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던 검진 모바일 문자를 보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자차트에서 직접 시연하는 화면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SMS에서 검색 조건 관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한테 가는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환자명과 그 다음에 예약일자 그리고 문진표 링크를 넣게 하는 이런 문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언제 보낼지 구축을 해서 검진 환자에 한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메뉴는 먼저 CRM을 누르시고 여기 두 번째 메뉴 보시면 검색 조건 관리라는 메뉴가 있으면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CRM 누르시고 검색 조건 관리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 그대로 메시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송 조건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름을 일단 예를 들어서 검진 2일 전 리스트 이름은 뭐 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링크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시점으로는 스케줄러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안 돼요. 미리 발송이 정해진 시간에 발송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아마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 바뀌겠지만 지금은 스케줄러를 꼭 풀어주세요. 이게 아마 나중에 업데이트는 되겠지만 이렇게 스케줄러를 설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특이하게 링크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링크 주소 처리하는 게 스케줄러에서 오류를 익힐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러 설정하는 부분은 차후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지금 특별히 이거에 대한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스케줄러 설정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예약 환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검진 환자이기 때문에 전체 예약 환자가 아닌 여기 보면 검진 예약 환자가 있어요. 이걸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일이라는 거는 예약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내는 날짜보다 하루 다음 날에 검진 환자를 조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2가 되면 문자는 보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날 예약되어 있는 환자한테 문자를 보내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 6월 24일 날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6월 26일자 검진 예약 환자 리스트를 끌고 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걸 1로 한다면 6월 25일자 예약된 환자에게 문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존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틀 후로 예약된 환자한테 문자를 보내겠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2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자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 내용을 만들기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리스트명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럼 일단은 제가 문자를 만들 백본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 이름은 어디서 넣느냐, 메시지 예약을 하는 걸 다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환자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진일은 언제입니다라는 것도 예약 일자를 누르시면 돼요. 물론 만약에 시간까지 넣으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시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건 병원 이름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 병원 이름을 안 넣으면 환자들이 이제 스팸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자 길이가 길더라도 병원 이름을 좀 넣는 게 환자들이 아마 안심을 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링크까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링크가 들어가면 또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진표 URL을 넣어야 되잖아요. 문진표 URL을 마지막으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자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 검진일은 2021년 6월 26일 9시입니다. 내원 전까지 문진표를 작성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진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글자가 보시면 알겠지만 단문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장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비가 2배, 3배 들겠죠. 사실은 그런 건 있지만 검진 환자한테 이제 검진 문진표 종이를 아낀다는 측면으로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SMS 검색을 할 전송 조건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틀 후에 예약된 환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외래에서 아마 진료를 보다가 또 이제 검진 예약을 하겠죠. 그럼 제가 테스트로 예약을 한번 해 놓도록 할게요. 어떤 특정 환자를 이제 검진을 오늘이 24일이니까 이틀 후인 26일로 이제 검진을 예약을 할 거예요. 그럼 예약창을 넣으시고 검진을 예약하는 방법은 반드시 여기서 예약 구분을 검진으로 해야겠죠. 이걸 검진으로 해놓지 않으면 검진 환자한테 링크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암검진 예약하고 시간을 뭐 1차 플러스 보통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는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뭐 10시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 겁니다.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환자들을 이제 오늘 외래에서 환자한테 링크를 발송을 해야겠죠.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CRM에서 전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검색 조건 중에서 검진 및 문진표 발송 문자 2일 전이라는 거 요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검진 예약 환자로서 6월 26일 요 날에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누르는 거예요. 검색 이렇게 뜨죠. 그럼 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작성한 검색 조건에서 만든 정의된 문자 내역 그대로 문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된 환자를 전송을 누르시면 문자가 가겠죠. 그래서 전송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보낸 환자 중복제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여러 번 보내더라도 당일날 이 번호에 대해서는 한 번 보내면 다시 중복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꼭 체크를 해놓고 보내세요. 전송 누르시면 지금은 한 건만 검색되겠지만 검진 환자가 여러 명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발송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체크를 일부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 환자가 검진 이틀 전에 문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해당 문자 내역에 맞춰서 검진 문진표 링크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을 누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제 핸드폰에 문자 온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웹 발신해서 지금 구축한 문자가 검진 이틀 전 환자들한테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내가 병원 이름도 알 수 있고 내 검진일이 언제 몇 시라는 거 그리고 문진표를 작성 후 내원해 달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링크를 누르면 검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문진표 링크를 갖춘 문자를 검진 환자한테 보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연한 것대로 SMS 예약 문자 전송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 SMS 검색 조건을 생성을 해야겠죠. 검진 환자만을 위한 검진 환자의 예약 정보는 반드시 예약창에 검진 예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 조건 생성할 때 반드시 검진 예약으로 설정을 정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검색 조건에서도 검진 예약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약 등록창에서도 환자는 예약 분류에서 검진 예약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린 다음에 환자한테 문자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환자를 검색하는 부분을 했고 검색된 환자를 선별해서 문자를 발송하면 환자가 문진표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걸 다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SMS 검색 조건 생성하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예약 환자에서 검진 예약 환자로 설정하는 부분하고,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낼지 아니면 이틀 전에 보낼지 요 숫자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진을 예약을 해야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반드시 예약의 분류는 검진 예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예약 부분에서 요 일반 진료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검진 예약으로 하고 바꿔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자 발송 대상을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송 대상 리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해당 전송 대상을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예약 환자 날짜에 조건에 맞는 검진으로 예약된 환자 리스트가 쭉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의된 문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환자의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낼 환자, 보내지 않은 환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송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누르시면 이렇게 정의된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환자한테 핸드폰에 문자로 받게 되겠죠. 환자는 이걸 보고 파란색 링크로 누르셔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받고 환자가 다시 병원에 전화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죠. 저희가 발송한 게 맞고요. 오시기 전까지 문진표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이제 종이 작성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작성하고 오시면 됩니다. 또는 이 문자 그대로 문진표 작성하지 않고 병원에 와도 다음번 소개할 그 방법을 통해서 병원에서 검진하기 전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전혀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는 태블릿으로 직접 이거 무시하고 환자가 왔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서 직접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 옵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숙지를 해서 다음번에 있을 검진 입력하는 부분, 문진표 입력하는 부분하고 연동하는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오늘 문자 발송을 위한 환경 구축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잘 따라오고 실제로 병원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원들이 이해하고 이거를 구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거의 60%는 이미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2편과 3편 동영상을 마주 보시고요. 모바일 검진 시스템에 의한 검진 문진표 도입을 병원에서 잘 활용을 해서 검진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검진 입력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병원마다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